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비밀스러운 고백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은주 씨, 숨 참지 마요. 당신 몸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내 손바닥에 다 느껴지니까. 그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제 귓바퀴를 타고 들어온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여러분, 50살의 여자가 아들뻘 되는 남자의 품 안에서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VIP 치료실의 묵직한 나무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기던 그 찰나, 제 평생을 지탱해온 체면은 한낮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제 등을 차가운 벽에 밀착시킨 채 그의 단단한 허벅지는 이미 제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장 은밀한 곳을 압박하고 있었죠. 거부해야 한다는 머릿속의 마지막 비명은 제 하복부를 적셔오는 뜨거운 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도대체 그 밀폐된 방에서 어떤 일이 저를 그토록 망가뜨려 놓았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제 평온했던 가정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은밀한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문이 잠기는 소리는 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더 이상 다정한 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얇은 실크상의 밑단으로 거친 손을 망설임 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잠시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맨살에 닿았습니다. 십수년간 남편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메말라 있던 제 등줄기에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제 척추 마디마디를 훑어내려가며 제 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피부 위로 소름이 돋았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아, 선생님 안 돼요. 누가 오면 어쩌려고. 제 입술에선 본능과는 다른 거절이 흘러나왔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손길을 따라 활처럼 휘어지며 그에게 더 깊이 안기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 귓볼을 살짝 깨물며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오직 우리 둘뿐이에요. 느껴봐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그의 손은 거침없이 위로 올라와 제 속옷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그의 손바닥이 제 가슴을 가득 움켜쥐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의 의무적인 손길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제 심장을 직접 쥐고 흔드는 듯한 강렬한 압박감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예민한 곳을 자극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뜨거운 액체가 울컥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안아 올려 치료용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고 그 안에는 오로지 저라는 먹잇감을 취하겠다는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바지 단추를 단호하게 풀더니 빳빳하게 날이 선 손길로 제 가장 깊숙하고 촉촉하게 젖어든 곳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선생님 거기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그가 자신의 뜨거운 입술로 막아버렸습니다. 그의 입안에서는 진한 커피 향과 남자의 채취가 뒤섞여 났고 그의 혀는 제 입안을 구석구석 핥으며 제 너클 완전히 빼놓았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그의 긴 손가락이 제 은밀한 틈새를 가르고 들어와 가장 부드러운 안쪽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감각이 제 안의 예민한 곳을 찌를 때마다 저는 침대 시트를 손톱이 깨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쉰 평생 처음 느껴보는 뇌가 하얗게 타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길이 빨라질수록 제 허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위아래로 들썩였고 신음소리는 더욱 끈적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미 체면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쾌락의 파도에 몸을 맡긴 한 마리의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마찰음이 밀폐된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50년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만 너무나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치료실 안은 가쁜 숨소리와 살길이 부딪히는 찰나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은 여전히 환자들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곳은 완벽한 금기의 성역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높게 걸치고는 자신의 바지 속에서 잔뜩 성이나 꼿꼿하게 서 있는 묵직하고 단단한 그것을 꺼냈습니다. 제 허벅지 사이에 닿은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은주 씨 봐요. 당신 몸이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의 노골적인 말에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그 수치심은 역설적으로 더 큰 흥분이 되어 제 몸을 적셨습니다. 그는 제 가장 민감한 곳에 자신의 단단함을 바짝 밀착시키고는 아주 느리고 깊게 제 영혼까지 긁어내듯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이 그 접촉점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고 마침내 견딜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제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꽉 깨물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제 안 깊은 곳에서는 그를 받아들이기 위한 뜨거운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저의 깊은 곳에서는 그가 남긴 뜨거운 온기가 여전히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입술이 부어오른 제 모습이 보였고 그때마다 방금 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치료받고 왔다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벌게? 어디 아픈 거야? 저는 대답 대신 화장실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 만큼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초점이 풀린 채 흐려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그가 남긴 흔적들을 씻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거친 힘줄과 귓가에 쏟아지던 짐승 같은 숨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옆에서 잠든 사이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민우 씨의 대담한 손길을 흉내내며 제 몸을 자극했지만 그가 주었던 압도적인 만족감에는 근처도 갈 수 없었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제 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젊은 남자라는 치명적인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민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다른 환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찰나의 시선으로 제 전신을 훑었습니다. 마치 당신 속살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제 차례가 되어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제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 센터 뒷골목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회성 일탈로 끝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탈이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뜨겁고 위험한 손을 다시 잡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일을 전혀 손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도 그의 쪽지를 꺼내보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의 손가락 감촉이 느껴져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 아내 은주는 2명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그에게로 급격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약속 장소인 뒷골목 카페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는 저를 향해 민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너머로 비치는 근육질 몸매가 제 숨을 다시 한번 멎게 만들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은주 씨도 나만큼이나 그날이 그리웠을 테니까. 그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공공장소라는 스릴이 더해지자
제 몸은 병원에서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민우 씨, 이러면 안 돼요. 제 입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 다리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 자취방이 있어요. 거기서 은주 씨가 내는 소리 아무 걱정 없이 다 듣고 싶어요.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채 그가 이끄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제 뒷모습을 누군가 보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흥분의 촉매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리는 대신 민우 씨의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제가 알던 현숙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으로 초점이 풀린 눈동자와 거친 숨소리를 내뱉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자취방 문이 열리고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병원에서의 짧은 일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원초적이었습니다. 저는 쉰 평생 단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소리를 쏟아냈고 그는 제 몸 구석구석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거칠게 유린했습니다. 새벽녘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차가운 어둠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무심하게 자고 있었고 저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육체는 이미 남편의 무미건조한 손길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민우 씨가 남긴 입자국과 붉은 멍들이 제 살결 위에 선명한 낙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편의 국을 끓이면서도 제 손등에는 여전히 민우 씨의 뜨거운 숨결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두 얼굴을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인자한 어머니이자 조용한 아내로 살아가겠지만 밤이 되면 그 젊은 남자의 육체를 갈구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제 가정도 평생 쌓아온 도덕도 이제는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락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파멸일지라도 그 짧은 비행의 순간 느꼈던 짜릿한 쾌락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